안녕하세요. 정리 컨설턴트 이미정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한결 차가워졌죠. 문득 창문을 열면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고 집안 구석구석에도 계절이 바뀌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맘때면 괜히 집도 한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 하면 마음은 있는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으시죠. 예전엔 반나절이면 끝났던 일도 이제는 서랍 하나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십니다. 얼마 전 안성에 사시는 정순자 어르신께서 그러셨어요. 정리 좀 하려다가도 허리가 아파서 금세 앉게 돼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예전 같질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현장에서 뵙다 보면 정리를 가로막는 건 몸의 피로도 있지만 마음의 부담일 때가 더 많습니다. 많은 분들은 마음먹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정리를 방해하는 건 마음속의 불안이에요. 이거 버리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혹시 후회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면 아무리 오래된 물건이라도 손이 잘 안 갑니다. 부산 진구에 사시는 김정자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이건 남편이 생전에 쓰던 거라 버리기가 어렵네요. 쓸 일은 없는데 그냥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여요. 그 말 속엔 그리움이 그리고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건 단순히 아깝거나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정과 기억을 놓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리는 버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걸 남기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정리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고 하루를 가볍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물건이 쌓이면 볼 때마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언젠가 해야지 하는 생각이 계속 남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물건을 하나라도 비워내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게 바로 정리의 힘입니다. 정리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집이 어수선한 사람의 99%는 공통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8가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8가지만 정리해도 단 한 달 만에 집이 달라졌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정리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서랍 하나, 내일은 상자 하나. 그렇게 천천히 해도 충분합니다. 공간이 달라지면 생활이 편해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하루가 새로워집니다. 정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게 뭘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약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약은 우리 집에서 가장 쉽게 쌓이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며칠 전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장선옥 어르신께서 그러셨어요. 약통을 열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많고 아까워서 버리려다가 그냥 닫아버려요. 이 말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약은 몸이 아플 때 꼭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이 아니라 위험한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보통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2년 정도인데 이 시기를 넘기면 성분이 변해 약효가 떨어지거나 심한 경우 독성 물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습기 많은 욕실이나 부엌에 둔 약은 곰팡이가 생기거나 색이 변할 위험이 높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는 거죠. 제가 만난 어떤 어르신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예전에 먹던 약을 드셨다가 심한 위통으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약이 3년 전 약이었어요. 몸에 좋으라고 먹은 게 오히려 해가 된 겁니다. 이처럼 약통 속엔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불안 때문에 손이 쉽게 안 가는 거죠. 하지만 약은 아깝다고 쌓아둘 물건이 아닙니다. 필요할 땐 새로 사면 됩니다. 효능을 잃은 약은 몸에도 환경에도 해로운 쓰레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약통을 정리하실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 이름, 포장 상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글씨가 지워졌거나 포장이 뜯겨 먼지가 묻은 약,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나는 약은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절대 일반 쓰레기통이나 하수구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수로 흘러들면 물을 오염시키고 물고기와 토양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약국이나 보건소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 약국에나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입구나 계산대 근처에 폐의약품 수거함 표시가 붙어 있는 약국이나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세요. 이곳에서는 환경부 지정 업체가 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인체와 환경 모두에 안전합니다. 정리의 시작은 이렇게 작고 구체적인 것부터입니다. 오늘은 전부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중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그 한 번의 행동이 공간을 바꾸고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통 하나 치웠을 뿐인데 속이 시원해요. 내 마음도 같이 정리된 것 같아요. 이처럼 정리는 단지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내 생활을 다시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약통을 정리하는 일, 그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쌓아두셨을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 언제 쓸지 몰라 쌓여버린 그 물건들,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생활 속 정리와 건강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꼭 손이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방 아래 서랍이나 베란다 구석에 쌓여 있는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이에요. 한 장, 두 장 모으다 보면 어느새 상자가 가득 차 있죠. 이건 새 거니까 버리긴 아깝고 언젠가 쓸지도 모르잖아. 이런 마음으로 넣어두신 경험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얼마 전 의정부에 사시는 김명자 어르신께서 그러셨어요. 비닐이 너무 많아서 정리 좀 하려고 꺼냈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할 때 꺼내보면 꼭 크기가 안 맞아요. 그 말씀을 듣고 웃음이 나면서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정말 많은 집에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거든요.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은 우리 마음속 혹시 모를 불안 때문에 쌓이는 물건입니다. 언젠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새로 사면 돈이 아깝잖아.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리에 남아서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쌓인 비닐 중 10%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즉, 10장 중 9장은 단지 혹시나라는 이유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혹시나가 쌓이면서 수납장은 금세 꽉 차버립니다. 결국 문을 열 때마다 언제 한번 정리해야지라는 부담이 늘어나고 그게 다시 마음의 피로로 이어집니다. 비닐을 정리할 때는 갖고 있을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예 다 버리기보다 크기별로 5장씩만 남기세요. 큰 거 5, 작은 거 5. 이 정도면 생활에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비워내세요. 비닐은 돌돌 말아서 한 통에 넣어두면 필요할 때 찾기도 쉽고 보기에도 단정합니다. 종이 가방도 마찬가지예요. 손잡이가 끊어졌거나 눅눅하거나 색이 바랜 건 미련 없이 버리고 깨끗하고 튼튼한 가방 3개만 남기세요. 용도에 맞게 선물용, 외출용, 비상용 이렇게 이름을 붙여두면 다음에 찾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남은 가방은 눕히지 말고 세워서 보관하면 훨씬 깔끔해요. 혹시 그래도 버리기 아깝다면 필요한 곳에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지관이나 교회, 동네 가게에서도 깨끗한 종이 가방은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건 버림이 아니라 다시 쓰임으로 이어지는 순환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장을 보실 때 장바구니를 꼭 챙기세요. 비닐을 덜 받는 게 가장 확실한 정리법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 쌓일 짐을 막아줍니다. 비닐과 종이 가방이 사라진 자리엔 공간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내 생활을 정리하는 작은 혁신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생활 속 정리와 건강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닐과 종이 가방을 정리하고 나면 이번엔 집안의 또 다른 숨은 짐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낡은 휴대폰과 고장난 전자기기들이에요. 서랍이나 베란다 구석 어딘가에 언젠가 고쳐서 써야지 하며 넣어둔 물건들 한두 개쯤 다 있으시죠? 얼마 전 대전 중구에 사시는 김경자 어르신께서 그러셨어요. 고장난 드라이기랑 오래된 휴대폰이 서랍에 몇 개나 있어요. 언젠가 고쳐야지 하다가 이젠 먼지가 너무 쌓여서 꺼내기도 싫어요. 그 말씀이 참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고쳐 쓰자니 귀찮고 버리자니 아까운 그 애매한 물건들. 결국 몇 년씩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그런데 이 전자제품들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충전이 안 되는 보조 배터리, 화면이 깨진 휴대폰, 리모컨이나 오래된 전선 같은 것들에는 배터리나 회로가 남아 있어서 습기나 충격에 불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제품은 절연이 약해져 먼지 속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어요. 또 하나 고장난 휴대폰이나 노트북에는 개인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진, 연락처, 계좌 정보까지 그대로 보관된 채 버려지면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자체 주민센터나 대형마트에도 폐가전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니 간단히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기기를 정리하면 공간이 넓어지는 건 물론이고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묵은 전자제품 치우고 나니까 집이 환해졌어요. 그게 다 내 짐이었네요. 비슷한 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래된 반찬통이에요. 이 두 가지는 집안에서 늘 함께 발견됩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플라스틱 반찬통, 뚜껑이 맞지 않거나 색이 누렇게 변한 통들,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오래되면 미세한 흠집 사이로 세균이 번식하고 전자레인지에 돌릴 경우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건강에는 결코 좋은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뚜껑이 맞지 않는 통, 냄새가 밴 통, 색이 변한 통은 미련 없이 비워내세요. 그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같은 내열 용기를 하나씩 바꿔가면 위생적이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시지 말고 조금씩 교체해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주 쓰는 통 한두 개만 바꿔보세요. 그렇게 천천히 바꾸다 보면 어느새 싱크대가 훨씬 깔끔해질 거예요. 이렇게 낡은 전자제품과 반찬통만 정리해도 공간이 훨씬 깨끗해지고 마음의 피로도 줄어듭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생활 속 정리와 건강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장난 전자기기를 정리했다면 이번엔 그 옆에 늘 함께 자리한 또 다른 물건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낡은 반찬통과 엉켜있는 전선 뭉치예요. 이 두 가지는 거의 모든 집에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 쌓아두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자리 차지 물건이죠. 먼지가 쌓이거나 습기가 차면 피복이 손상된 전선에서 스파크가 일어나 불이 날 수 있거든요.
또 오래된 전선은 절연이 약해져 감전 위험도 있습니다. 정리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나씩 꺼내서 어떤 기기에 연결되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고장 나거나 없는 제품의 전선은 정리 대상입니다. 지금 쓰는 전선에는 이름표를 붙여두세요. TV, 청소기, 핸드폰 충전기 이렇게 표시만 해도 다음에 찾기 훨씬 편해집니다. 남은 전선은 돌돌 말아서 케이블 타이나 고무줄로 묶어주세요. 이때 너무 꽉 묶지 말고 살짝 여유를 두면 선이 상하지 않습니다. 서랍 속엔 작은 바구니를 하나 두고 전선을 종류별로 구분해 넣어두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어르신들께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랍 문을 열었는데 전선이 가지런히 있는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해요. 정리의 기쁨이 바로 이런 순간에 찾아옵니다. 눈앞이 정리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할 힘이 생겨요. 낡은 반찬통과 전선을 정리하는 일은 공간을 깨끗이 비우는 일인 동시에 내 생활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던 부분이 정리되면 삶의 리듬도 새롭게 정돈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생활 속 정리와 건강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방과 서랍을 정리했다면 눈을 거실이나 화장대로 돌려볼 차례입니다. 이곳에도 생각보다 많은 물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병과 새 수건, 그리고 새 이불이에요.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젠가 쓸 거야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죠. 먼저 공병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화장품병, 향수병, 유리병, 와인병, 모양이 예뻐서 언젠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선반 위에 올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병 안에는 미세한 먼지와 습기가 차고 뚜껑 사이로 곰팡이도 생깁니다. 겉으론 깨끗해 보여도 안쪽엔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특히 욕실이나 세면대 주변의 공병은 습기로 인해 위생상 더 좋지 않습니다. 정리법은 간단합니다. 1년 이상 손대지 않은 공병은 바로 비워내세요. 정말 아끼는 병 2~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깨끗이 씻어 재활용함으로 보내면 됩니다. 남긴 병은 화병이나 디퓨저 용기로 활용하면 집안 분위기도 한결 산뜻해져요. 이제 시선을 옷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수건과 새 이불이 있지요. 손님 올 때 써야지, 아껴뒀다가 특별할 때 쓰자. 그렇게 몇 년이 지나버립니다. 하지만 수건과 이불도 오래 보관하면 섬유 속에 먼지와 진드기가 생기고 섬유 자체가 눅눅해집니다. 결국 좋은 걸 아껴둔 게 아니라 제때 쓰지 못해 망가뜨리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건 나중이 아니라 지금 쓰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오늘 새 수건 하나만 포장을 뜯어 욕실에 걸어보세요. 그 순간 욕실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새 이불도 꺼내서 침대 위에 펼쳐보세요. 섬유의 향기와 포근함이 하루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 교체가 아니라 내 삶을 새로 고치는 일입니다. 혹시 수건이 너무 많다면 필요 없는 새 수건이나 이불은 기부해 보세요. 복지관이나 보호소, 요양원 등 누군가에게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 되니까요.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입니다. 주방도 옷장도 서랍도 한결 가벼워졌다면 이제는 책상 위나 서류함 쪽으로 시선을 돌려볼 때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서류 더미를 정리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고지서, 영수증, 병원 기록지, 계약서 같은 종이들이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서 쌓여 있는 경우가 많죠. 얼마 전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이연자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병원 다닐 때마다 받은 종이가 버리기가 어렵더라고요. 혹시 다시 병원 가면 필요할까봐 계속 모아뒀더니 이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 일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오래된 서류들은 실제로 대부분 법적 보관 기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세금, 보험, 거래 관련 서류의 경우도 대부분 3년에서 5년 이내까지만 보관하면 충분합니다. 그 이후엔 정리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먼저 5년 이상 지난 서류나 영수증은 과감히 비우세요.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는 반드시 파쇄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은 뒤 폐기하면 됩니다. 요즘은 휴대폰 앱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면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꺼내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서류는 종류별로 구분해서 파일에 라벨을 붙여 보관하세요. 세금, 건강보험, 병원, 기타 이렇게만 나눠도 찾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정리해도 서류가 다시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깔끔히 정리된 책상은 눈으로 보기에도 시원하지만 생각까지 정돈되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어수선한 환경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창의력을 최대 40%까지 저하시킨다고 해요. 그만큼 공간의 질서가 마음의 안정과 직결되는 거죠. 이제 잠시 집안을 둘러보세요. 약통, 비닐봉지, 고장난 전자제품, 낡은 반찬통, 전선, 공병, 세수건, 그리고 서류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8가지 물건들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정리하셨다면 그건 이미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약통, 내일은 비닐, 그렇게 8날이면 집과 마음이 눈에 띄게 달라질 거예요. 정리는 결국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